할게요. 경계. 아까 그 경계 첫 테마가 뭐였냐면은, 이제 지적 공부상 경계하고 실제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지적 공부상 경계가 원칙적으로 거래의 기준이기도 하고, 이제 분쟁 해결의 기준이기도 했는데, 자, 실제의 경계에 의할 수 있는 판례도 두 가지가 있다. 그 특별한 경우는 그 두 개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서 두 번째 테마가 요겁니다.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 두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중앙. 자,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요. 그 다음에 해면에 접할 때는 최대 만조이. 그 다음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경사면의 상단부. 그 다음에 이제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할 때는 이제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 어깨다. 요거 되시죠? 요거 어떻게 출제가 되든가요? 하단부는 상단부로, 상단부는 하단부로 출제가 되고 최대 만조이도 바꾸는 용어까지 아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평균의 수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예, 요거 체크하십시오. 바깥쪽은 안쪽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테마요. 마지막입니다. 자, 분할에 따른 자, 지상 경계의 결정. 자, 요거 뭡니까? 원래는 원칙은 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 경계 결정 못 하는 거죠? 요거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걸리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여기 자, 공공사업지구에서 분할할 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분할할 때.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요 네 번째는요. 사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 여기에 노란색을 표시해도 되긴 하지만은 저는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자, 여기에다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문제 읽을 때, 문제 풀이를 할 때요. 자, 훨씬 편하거든요. 아무튼 요 세 개 묶어서요. 개발지역에서, 자, 개발지역에서 분할할 때. 우리 이렇게 개념을 잡은 거 맞죠? 공공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분할할 때.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개발지역에서 분할할 때. 그 다음에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요.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 자, 그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암기 코드 만드셨나요?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암기 코드 못 보신 분은 못 보셔도 됩니다. 개발지역에서 분할할 때하고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면적의 측정 방법이요. 여기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1200분의 1축척 지역에서는요, 자, 평판 측량을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러니까 600분의 1 축척 지역에서는 정밀도가 높은 경의 측량을 합니다. 자, 측량 방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지역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비치하고 있죠.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없습니다. 1200분의 1 축척 지역은 평판 측량에 의하는 1200분의 1 축척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고 그 다음에 경의 측량을 하는 정밀도가 높은 500분의 1 축척 지역은 있죠. 자, 그리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기 때문에 한 필지 토지 면적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요 뾰족뾰족한 경계점, 경계점에 좌표가 있죠. 3,4, 자, 5,6 이렇게요. 자, 좌표가 있는데 요 좌표를 알면은 좌표를 입력해서 면적을 곧바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하는 겁니다. 이 면적 측정기와 같은 기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은요. 자, 이 한 필지 토지 면적 측정기로 경계선을 따라다니면서 측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없는 지역은 자,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한다. 자,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농어촌 지역의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지역은 반듯한 거죠. 자, 여기 화면 이쪽, 제 몸이 가리고 있는 이 단어들, 자, 보지 마시고요. 여기 보십시오. 요 토지를 농어촌 지역의 토지, 1200분의 1 축척 토지, 그 다음에 평판 측량에 의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되죠? 자, 평판 측량에 의하는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는 지역,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지역. 이게 다 같은 단어인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지역 또는 지적확정 측량 실시지역, 500분의 1 축척 지역, 경의 측량에 의하는 지역, 그 다음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
마지막으로. 자, 면적을 측정할 때요.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지역. 자, 같은 동의어라는 거 잘 짚어두시면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합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 방법.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요 왼쪽에 있는 내용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여기 그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 지역이 아니면 다 여기 일반적으로 몰아넣으면 됩니다.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분의 1을 외우는 게 아니라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 지역이 아니면 다 일반 지역이어서 정수면적으로 면적을 등록하는 지역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500, 600분의 1 축척 지역은 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면적을 측정하는 지역이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 정수면적으로 등록하는 지역이니까 여기까지 등록하면 되는데 0.6 이게 더 붙어 들어왔죠. 이거 없애야 됩니다. 자, 5보다 큰 숫자니까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앞에 한 자리 올려주면 되죠. 여기까지 등록하면 되는데 자, 이 4가 붙어 있죠. 얘를 버리는데 5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냥 버리면 되죠. 결정 면적은 123. 5로 끝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5로 끝났을 때는 5 앞에 숫자가 홀수이면은 올려주죠. 근데 5 앞에 숫자가 0이거나 짝수일 때는 5를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자, 이 일반 지역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애들 0.3, 0.4, 0.5 이런 애들은 다 1로 등록을 해준다. 자, 이 밑으로 와보십시오. 123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이만큼이 더 왔죠. 얘들은요. 0.5보다 작은 숫자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결정 면적은 123. 여기 123, 여기 정수 면적, 여기까지 등록하면 되는데 이만큼이 더 붙어왔죠. 그런데 요거는 0.51이어서 5보다 큰 숫자죠. 0.5보다 큰 숫자니까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뒤에 한 자리 올려주고 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연습 되시겠죠? 자, 이 오른쪽은 제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이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면적의 결정 방법. 자, 이게 오늘 화면에 뜨는 애들은요, 출제가 되는 겁니다.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게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자, 우리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만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요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경우를 짚어셔야 돼요. 여기요. 그리고 요 노란 단어들, 합병, 지목 변경, 지적 공부, 제작성, 면적의 환산 요 4개만 정리해도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출문제, 이 면적 측정과 관련된 모든 기출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자, 우리 시행령 규칙까지 찾아 들어가면은 요 3개 정도가 더 있다. 이 부분을 좀 확장한 겁니다, 사실은. 이 경계 복원 측량 있잖아요.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이거 측량을 하긴 하는데 면적 측정까지는 안 한다. 어떤 측량만 합니까? 요 토지에 자, 두 필지 사이에 경계만 복원하고 지적 기술자는 집에 가는 거죠. 그런 거지 이 토지의 면적까지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용어 그대로 경계만 복원한다.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은 자,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신축한 건물의 위치,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측량이지 그 건물 밑에 깔려있는 토지의 면적 측정과는 무관하다.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은요. 요 경계 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검사 측량도 안 받는 애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거거든요. 자, 미리 잠깐 말씀드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정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토지의 위치가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면적의 증감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 우리 수강생분이 만들어준 그 암기 코드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자, 현경, 그 다음에 합치, 면목. 이게 무슨 얘기인데요? 면적 측정하지 않는 애들이요. 현경이가 합치제, 면목 없다.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셨는데요. 자, 현경이가 뭐 잘못했나 본데요. 그래서 헤어졌다가 합치자고 하니까 면목이 없다고 남자친구 철수가 그랬나 보네요. 괜찮은데요, 이거? 자,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합병, 토지의 위치 정정, 면적 환산, 지목 변경. 괜찮은데요? 네. 그 다음에 자, 지적 공부의 등록상.
자, 보십시오. 몇 문제 나옵니까? 2문제 출제합니다. 2문제. 이 표에서요. 여기 소재 지번은 자, 모든 장부에 다 있는 건데, 자, 고유번호. 자, 이 고유번호가 뭐 아라비아 숫자 19자리로 구성되었다는 등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유번호가 도면에 없다는 게 중요하죠.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도면에 없다. 그 다음에, 소유자요. 자, 소유자. 소유자는 어디요? 4개의 대장에만 등록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에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네요. 요거 면적,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우리 그 토지대장 양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면적,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대장 어디에 그 적혀 있는지 위치도 다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요 3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이거 기출문제 풀어본 분들 아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 면적,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자, 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소유자는 4개의 대장에만 등록한다. 이거 갖고요. 기출문제 반 이상을 풀어냅니다. 반 이상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 고유번호가 도면에 없다. 자, 요 내용도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는 뭐 이거 대지권의 비율,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좌표 부호,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을 한다. 요거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표를 익숙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읽을 때 소재 지번은 모두 등록한다.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다. 이렇게 읽잖아요. 지목은 토지대장에,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에는 부호로 적는다. 소유자는 4개의 대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읽는데 이게 그대로 느껴지면은 자연스럽게 읽히면은 공부가 잘 된 거고 아니면은요. 자, 우리 요약집에 이 4개의 대장과 2개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양식이 들어있죠? 양식이 들어있고 그 양식 안에서 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을 이제 그 색깔을 달리해서 강조를 해놨거든요. 자, 그 부분을 시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시면은 요거 문제 풀 때 그 등록상의 위치도 장부에서요. 다 기억이 납니다. 좀 해보십시오. 자,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계점, 자, 지적도로 들어가는, 지적도는 내용을 조금 확대합니다. 이 지적도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지 않는 시골 지적도하고, 자, 다음 화면 잠깐 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두는 지역의 지적도하고 둘로 나눠서 보죠. 그죠? 자, 이 두 지적도의 차이점 3개가 있습니다. 차이점 3개. 차이점 3개는요, 요 다음 화면에 이렇게 3개를 적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앞으로 다시 갑니다. 이 지적도의 등록상, 자, 이거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자, 여기 도면에 색인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도면에 제명. 그 다음에 축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도각선 수치요. 그 다음에 요 테두리 선은 도각선. 그 다음에 이 선은 경계고, 지번, 지목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도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 조문에 등록할 수 있는 내용 2개가 더 있는데,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 그 다음에 삼각점과 같은 지적 기준점의 위치를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다시 할게요. 아무거나, 자, 축척, 도면의 제명, 색인도, 그 다음에 도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들은 다 뭡니까? 이 도각선 안에 있는 선들은 경계죠, 경계. 이 경계를 등록하려고 태어난 게 도면이거든요, 경계. 그 다음에 경계가 등록되면 이제 필지에 생긴 모양이 이제 확정되니까 그 안에 몇 개를요? 4개를 더 등록할 수 있는데 그게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 지적 기준점의 위치, 그 다음에 지번과 지목. 지목은 우리 그 앞 화면에서 봤듯이 정식 명칭으로 적질 않고 그 부호로 적고 있었던 거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공간이 좁으니까요. 공간이 좁으니까 부호로. 자, 보십시오. 하나 더 합니다. 요 지적도에 괄호 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기호는 뭡니까? 이 지역은 임야도에 등록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높은 산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지적도에 표시된 산이라는 기호입니다. 이거 기호. 기호는 임야도에 등록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구체적인 필지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면은 임야도를 발급하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원칙적인 지적도의 등록사항입니다. 여기서 있죠. 요 계산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문제 출제 유형이 하나 있죠. 이 도각선 수치 어떻게 사용합니까? 요 24만 9,400에서 요 맨 밑에 왼쪽 하단에 29만 4천을 뺍니다. 그러면 400이 나오는데 이 400은 이 도각선의 실제 세로 거리가
400m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11만 4,500에서 세워져 있는 숫자 11만 4천을 빼면 500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도각선의 실제 가로 거리가 500m이다. 자, 이런 정보 맞죠? 그래서 이 도면을 통째로 문제에서 제시해 주면서 이 한 장의 지적도가 포용하고 있는 그 토지 전체의 실제 면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도각선 수치 두 개를 빼서 400을 구하고 이 세워져 있는 수치 두 개를 빼서 500을 구한 다음에 400 곱하기 500 하는 겁니다. 400 곱하기 500은 4, 5, 20, 20만 제곱미터. 그게 정답이죠. 3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보여. 자, 그런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는요. 여기에다가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 확인할게요. 뭐가 더 있습니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자,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하나.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경계점 간의 거리요. 좌표 3,4, 5,6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의 거리 27.50, 20.505에서 이 칸칸마다 빼곡하게 적죠. 자, 요거. 그 다음에 자, 마지막은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이 도면으로 측량 못 하잖아요.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만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 이 내용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 자, 이 내용은 이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다. 자, 세 가지가 추가가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1번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2번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고 적는다. 자, 3번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칸칸마다 빼곡히 적는다.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그 지적 공부의 등록상 그 표 하나 있었고요. 자, 소재 지번은 다 적는다. 그 다음에 고유 번호는 도면에 없다. 소유자는 4개의 장부에만 등록한다. 그 다음에 면적, 토지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그 표요. 그 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면은 지적도는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의 지적도 등록상 정리하고 거기다가 세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여기까지요. 그래서 자, 이 도면과 관련해서 약간 어렵게 출제할 때는요. 이 조문을 출제한다니까요. 이 조문을. 확인되셨죠?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가. 작년에는 뭐가 나왔나요? 제 기억으로는 도면의 제명 앞에 자, 끝에를 갖다가 앞에 자, 좌표라고 안 하고 수치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거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그릴게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말 그대로 자, 이거 건축물과 토지에 관련한 정보를 한 장의 종이에 다 담은 거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 토지의 정보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의 정보는 여기 적죠. 만약에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은 이 오른쪽은 비는 겁니다. 하얗게요. 맞죠? 자,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가격,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가격. 여기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암기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건 불필요한 암기죠. 토지의 표시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냥 토지의 표시요. 토지의 정보.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가격,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가격. 저 땅 위에 건물이 없으면은 이만큼이 없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 토지의 가격, 건축물의 가격을 묶어서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부동산의 가격. 그다음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은 뭡니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은 자, 이 건물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익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등이 있다면은 그 소유권 외의 권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존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시하는 부분이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용의권 O 하면은 용의권이 있는 겁니다. 용의권 X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용의권이 뭔지, 전세권인지 뭔지, 그다음 전세금이 얼마고 전세권자가 누구인지, 자, 구체적인 권리를 파악하고 싶으면은 등기부를 열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다. 자, 이 정도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었고요. 자, 조문에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편안하게 읽혀지시는지 보십시오.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자, 요거 읽혀지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복잡하면 안 됩니다. 자, 문제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5개를 여기서도 암기 코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다음 중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묻겠죠. 정답은요. 요 5개 중에서 하나를 뺍니다. 빼고 다른 걸 집어넣죠. 자, 지금까지 출제된 거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내용. 이거 지우고요. 여기다가 부동산 보상에 관한 내용. 이렇게 하면 얘가 정답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들어있는데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상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는 방법, 정정 신청하는 방법 다릅니다. 이 정정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청, 읍면동장에는 못하는 겁니다. 읍면동장이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 전산망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할 때는 지적 소관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장에게도 가능하다. 이 차이점 구분되시죠? 자, 이거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요? 재작년에? 자, 정정 신청할 때 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도 가능하다. 여기 읍면동장을 이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 열람 발급 대상, 정정 신청 대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죠.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자, 이 부분은요. 자, 이 부분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지적법 쪽은 개정된 내용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출제가 된다고 보고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적 전산 자료가 뭔가요? 이게 보통 이제 조상 땅 찾기 할 때 사용하는 첫 출발 자료죠. 그래서 여기 그 홍길동의 지적 전산 자료를 열면은요,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산재에 있는 토지의 그 필지수가 다 적혀 있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몇 번지, 전라도에 있는 몇 번지 하면서요. 이 지적 전산 자료, 이걸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요, 먼저 심사를 받아야죠. 심사를 반드시 먼저 받아요.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은 다음에 심사를 받으면은요,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신청하나요? 전국 단위의 전산 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소관청 3명 중 어느 한 명입니다. 3명 중 어느 한 명. 누구에게나. 그러나 시도 단위의 전산 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는 신청 못하죠. 시군구 단위의 전산 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에게만 신청이 되나요? 지적 소관청에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종전에는 어떻게 조문이 구성되어 있었냐면은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청이 아니고 승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였죠. 심사도 거치고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가면은요,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자, 승인이 신청으로 되어서 요 심사 단계만 잘 거치면은 자, 이제 그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뜻의 조문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제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게요,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안 거쳐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전산 자료를 볼 때는요, 이거 심사 안 봐도 되겠죠. 그 심사권자인데.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상속인 이런 사람들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안 받는 사람이 3경우가 들어있는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뭐 자치단체장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고, 심사권자. 심사 안 받죠. 내가 내 심사를 받을 수.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상속인 이런 사람들은 내 땅에 대한 정보니까 심사 받을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자 3번은요. 개인정보가 빠진 전산자료라면은 그 엄격한 심사 단계도 면제해 주겠다. 그 전산자료에 보면은 홍길동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홍길동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등등 그런 것들이 빠진 상태라면은 자, 그런 전산자료까지 심사를 요구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3개를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2번, 3번이 새로 추가되어 들어온 겁니다. 새로 추가되어 들어왔으니까 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자, 3경우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이요. 자, 신규 등록은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로 들어간 거죠.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신규 등록에서 그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조문은 등기 촉탁이죠. 이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안 하는 거 아시죠? 이 흔한 얘기, 이 흔하고 쉬운 얘기가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모든 토지 이동의 종류 중에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안 한다.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며칠 안에 갑니까? 60일 안에 가죠. 60일 안에. 신청 의무가 있다. 자, 마지막. 자, 신규 등록 신청할 때 그 땅이 내 땅이다 라는 것을 서류로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 소유권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소유권 증명 서류. 자, 바다를 매립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손에 준공검사 확인증이 있죠. 자, 바다를 매립한 사람은 준공검사 확인증이 있고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땅이 갑소유 땅임을 확인받으면은 또 그것도 확실하죠. 그 다음에 그 자치단체라면은 서울시라면은 어떻게 한답니까? 서울시라면은 서울시 명의로 자, 그 신규 등록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땅을 그때는요. 그 박원순 씨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아가서 협의하면 됩니다. 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요. 그 하천, 도로 같은 공공용 토지, 그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서울시 명의로 신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자, 우리 서울시가 잘 관리하겠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 판결서, 준공검사 확인증,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이런 거 들고 가면은 이 새로운 땅을 너 앞으로 신규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들고 갈 수 없는 게 뭡니까? 등기 관련 서류요. 이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괄호 1번, 2번, 3번, 4번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되죠. 등기상 증명서, 등기 관련 서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들고 갈 수 없는 서류다. 이게 보면은요, 이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얘가 훨씬 중요할 것 같지만은 등기 촉탁에서 90%가 출제가 된다. 신규 등록은 가벼운 토지동입니다. 자, 등록 전환은 우선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4개라는 겁니다. 4개고 이 4개 중에서 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은 1개밖에 없고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 3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요걸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요 특강 시간에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왜 등록 전환 대상이냐 설명을 해봐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여러분들 몫이고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 조문 4개 중에서 어느 한 지문을 발췌해서 읽었는데 이게 신규 등록 토지도 아니고 분할합병도 아니고 등록 전환 대상 토지라는 거 이제 그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더욱이 요 4개 중에서 1번은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여러 관계 법령에 의해서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지목 변경도 수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목 변경도 수반되는 경우다. 그러나 나머지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 4개는 아까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60일의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등록 전환 문제를 보다 보시면은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음 중 등록 전환에 관한 내용이다. 자, 틀리는 것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기 지문이 이렇게 5개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자, 2개나 3개나 4개는 다 어디에 있냐면은 그 앞선 우리 지금 금방 넘어간 화면에 있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있잖아요. 그 지문이 여기에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도시군관리 개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서 지문을 쭉 채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문은 요 면적에 관련된 조문이 들어가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록 전환은 요 면적 결정 방법에 관한 조문을 모르시면은 정답을 못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어떻게 정리하는데요? 자, 요다 그려볼게요, 제가. 요 한 필지 토지가 그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데 면적은 123입니다. 그런데 요게 토지대장으로 넘어가는데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될 때 면적이 바뀐다고 그랬죠? 120, 6, 이런 식으로요. 아무렇게나. 자, 그래서, 자, 임야대장의 면적과 이건 뭐라고 합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이든 허용 범위를 초과하든 간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요, 직권정정 절차가 들어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반드시 직권정정해 주어야 하죠. 그래서 이 허용 범위 초과할 때 이 그 소관청이요, 임야대장의 면적을 직권정정한다는 표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자, 이 직권정정 절차가 없다는 거. 자, 요 동그라미 2번의 차이점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출제가 되는 유형 좀 볼게요. 뭐라고 출제가 되냐면요. 자, 동그라미 1번이 출제가 됩니다. 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여기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을 지우고 임야대장의 면적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틀립니다. 두 번째, 자, 이 두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도 임야대장의 면적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죠. 이해되시죠? 자, 요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은 요거는요, 요 1번만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로서 60일의 신청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무엇 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이 지목이 전인데 여기다가 1필지 일부에 집을 짓게 되면은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60일 안에 분할 신청도 해야 되고, 그렇죠? 분할 신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가 돼 있으니까 뭐 돼요? 지목 변경 신청도 해야 되겠죠. 요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게 요 1번입니다. 1번은 그러니까 분할 대상 토지이면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이기도 하다. 자, 그 점. 그 다음에 요 세 개는요, 신청 의무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정하려고 한다.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았다. 이럴 때는 분할 대상 토지인데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 구분을 좀 하시는 겁니다. 분할은 추가할 게 없습니다. 자, 합병.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그러니까 요 아파트 밑에 있는 토지겠죠. 이런 토지들은 합병해야 됩니다. 60일 안에.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와 같은 이런 여러 지목들도 이 합병을 해야죠. 이게 분리처분될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60일에 합병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 지목의 종류는 암기하나요? 이거 이렇게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그 조문이 떴구나. 60일 안에 합병하는 토지다. 이렇게 굵게 이해하시면 되지. 이 지목의 종류를 안 빼먹고 잘 적고 있나 검사를 해보자. 철학도가 하수구에 가서 제휴를 했다. 암기 코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포괄적 예시 사유여서 암기하는 지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출제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깔끔한 겁니다.
합병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네요. 합병의 제한 요건. 요 1번, 2번, 3번이요. 합병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요 세 가지 그 출제 포인트는요. 지적법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죠. 이거 합병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있고 합병할 수 없는 권리가 들어있죠. 자, 보십시오. 요 두 필지를 합병하려는데 합병하려는 어느 한 필지에 용의권이 들어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접토지하고 합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역권도 가능합니까? 지역권은 주의를 하셔야죠. 이게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은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인접토지하고 합병이 되는데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합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나누고 있습니다. 합병이 가능한 지역권, 합병이 불가능한 지역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병하려는 어느 한 필지에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등이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저당권 중에서 주의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공동저당권. 이게 공동저당권 중에서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창설적 공동저당권은 저당권이어도 합병이 되는데 또 공동저당이어도 추가적 공동저당은 안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다른 저당권. 그래서 요거는요. 공부를 하시는 요령이 합병할 수 있는 권리와 합병할 수 없는 권리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권리들이 한 박스 안에 막 섞여 들어가 있을 때 내가 합병할 수 있는 권리, 합병할 수 없는 권리가 명확하게 가려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문제는 100% 풀립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다. 합병이 되겠나요? 안 되죠. 자, 여기 그 100번지하고 101번지하고 두 필지가 있고요. 자, 갑을 공유 토지입니다. 합병이 되나요? 모르죠. 이게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60, 40, 60, 40 공유 지분이 같으면 합병이 되는데 60, 40, 70, 30이면은 불가능하답니다. 그 얘기고 소유자별 주소가 달라도요. 자, 이게 100번지 토지의 갑소유 주소가 서울로 돼 있고요. 101번지 토지의 갑주소가 인천으로 돼 있으면은 주소를 일치시키기 전까지는 합병이 안 된다. 깨알 같은 제한 요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 합병의 제한 요건을 보시고요. 이거 중요하지 않죠? 요 세 개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되지. 여기 보십시오.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된다. 지목이 같아야 된다. 축척이 같아야 된다.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집안이 연속되어야 한다. 이거요. 이거 출제된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시험 초창기에 한두 번 나오고요. 지금은 합병의 제한 요건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면요. 요겁니다. 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대상 토지 요 세 개요. 역시 60일 안에 간다. 요거 체크하는 건데 형질 변경 사유가 생기면 지목 변경이 되겠죠. 용도가 변경되어도요. 형질 변경, 용도 변경 다 지목 변경 대상입니다. 주의할 것은 토지의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도 지목 변경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 토지의 지목이 학교 용지입니다. 왜냐면은 학교 건물이 있어서요. 근데 학교가 폐교되고 공장이 되면은 학교 용지는 공장 용지로 지목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 토지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변경되어도 지목 변경 대상이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어도 합병 등을 목적으로 지목 변경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목 변경 대상 토지이고 60일에 신청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토지 이동의 종류가 조금 속도 있게 갔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까지 왔죠.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에서 있죠. 이 첨부 서류가 가득 나옵니다. 이거 양이 좀 제일 많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면은 일단은 요거 공부하신 분들은 굵직하게 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토지의 표시라고 하면은 그 토지의 경계나 면적 같은 걸 말하거든요. 자, 토지의 경계나 면적이요. 요런 경계 면적, 토지의 표시를 정정 신청하러 소관청 갈 때는요. 어떤 경계, 어떤 면적이 정확한지를 소관청 공무원에게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측량 성과도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이걸 꼭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경계 면적의 오류 정정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 경계가 이렇게 정정되면서 자, 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자, 측량성과도 외에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둘 중에 하나를 측량성고대에 더 얹어줘야죠. 자, 됐죠? 자, 요거는 제가 말로 하니까 좀 막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출제가 좀 잘 되는 거니까요. 자, 이 조문에 요 빨간 서류요. 이 빨간 서류에 다른 서류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자,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십시오. 우리 요약집으로는 요 77쪽에서 자세하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지금 요 화면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요 요약집 77쪽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표시, 그러니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같은 거. 자, 이런 거 고치려고 하면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고치려고 하니까 어떤 성명, 어떤 주소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등기 관련 서류를 들고 가죠. 근데 미등기 토지는 어떡합니까?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는 뭘로 고칩니까? 등기부가 없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요. 그래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를 고칠 때는 이런 뜻입니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 고칠 때. 그러면 1번은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표시 고칠 때 관한 조문이겠네요. 조문에는 그렇다고 등기된 토지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토지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고치려는 경우에는 등기 관련 자료를 들고 가는 게 원칙인데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를 고치려는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종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말고요. 이 주민등록 등본도 가능했는데 이 주민등록 등본은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를 고칠 때는 주민등록 등본은 불가능하다.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하십시오. 자, 양이 좀 많지만은 요 서류를 잘 체크하는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축척 변경 요 뭔지 아시죠? 숫자를 바꿉니다. 숫자. 그래서 자, 지금 요 자리에서 우리가 축척 변경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는 거고요. 자, 요 출제 형태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은 자, 토지 맨 처음에 축척 변경 시작할 때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거 요 작년에 2분의 1 이렇게 출제된 거 맞죠? 2분의 1입니까? 이렇게요.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자, 지금 여기 이 화면에는 안 적혀 있는데 5인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지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요 축척변경위원 중에 반수 이상은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여야 하거든요. 자, 요 숫자도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도 체크하시면 되고, 요거 있죠? 이따가 요 지적법 마지막 장에요. 자, 요 내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자,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그 축척 변경할 수 있나요? 시도지사의 승인. 자, 우리 과목에서 이제 그 전산자료 이용 승인권이 사라지는 바람에 개정으로 이 시도지사의 승인은 두 가지만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아까 첫 시간에 공부한 거 뭡니까? 지번 변경 승인권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동네 지번 변경할 때 소관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거 하나 하고, 자, 이거요. 축척 변경을 하려는 때는 이제 그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 두 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반출이고 뭐고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 그 다음에 자,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한다. 이걸 뭐 30일 이상 한다. 1개월 이상 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자, 경계 표시는 20일 이내 한다. 이걸 15일 이내 한다. 20일 이내 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야, 요게 출제 형태입니다. 자, 이거 번거롭지만은 자, 숫자를 좀 암기를 좀 해놓으시는 그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청산금은 15일 이상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하는데 요 중요한 숫자 나옵니다. 이게요, 납부고지가 종전에는 3개월이었거든요. 자, 3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은요, 6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3개월이 6개월로 개정되는 바람에 기출문제 4개를 바꿨습니다. 4개를. 정답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출제가 되는 숫자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요거는 좀 강조를 해야죠. 자,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지하는데 납부고지 수령통지 다 이제는 뭡니까? 6개월이죠. 이제는 3개월, 6개월이 아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 얘도 잘 나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요. 자, 이의신청 기간이 뭐 60일이다, 뭐 30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1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요, 제가 이제 날짜를 짚어보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지만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또 이제 요약집의 지문을 통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더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요약집은 81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이요. 자, 요거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거 문제 유형으로 곧바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중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밖에 출제를 못합니다. 대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골라봐라 해서 자 1번 사업시행자, 2번 자치단체장, 3번 아파트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4번 채권자. 이 조문 4개가요. 그냥 총동원됩니다. 총동원되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출제된 내용이 뭐였는데요? 지상권자. 지상권자 대위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사업시행자, 자치단체장, 아파트 관리인 사업시행자, 채권자. 아파트의 경우는요. 이 공동주택 부지는 아파트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이 2명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상권자는 여기 지상권자는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요. 또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요? 이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을 주차관리인이라고 바꿨습니다. 주차관리인.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요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4명을 또 암기 코드로 암기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읽으시면 된다. 이런 경우 말고 지상권자, 임차권자, 주차관리인 그런 거 아니다. 자, 체크되셨죠? 대위 신청. 지금 앞서서요. 그 토지 이동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이다 있고 자, 우리 그 부분을 공부할 때 도시개발사업자가 이 도시개발사업 쪽에서는 도시개발사업자,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그 사업 공공사업이 그 착수 변경 완료되었다는 사업 완료 신고는 15일 안에 하고 환지를 수반할 때는 어쩌고 하는 얘기죠. 그거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보십시오. 대위 신청 이게 출제가 됩니다. 포인트를 잘 짚어줘야 됩니다. 이걸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 지적 공부의 자, 소유자 정리 방법. 자, 지적 공부의 소유자 정리 방법. 지금 이 토지요. 이 토지가 지적 공부하고 자, 등기부에 이렇게 등록 등기가 돼 있는데 지적 공부의 소유자는 뭘 보고 정리해야 됩니까? 지적 공부의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는 겁니다. 등기부요. 그래서 등기부의 소유자를 보고 이렇게 베낀다. 이거를 좀 조문을 다듬으니까 지적 공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등기 관련 자료를 보고 정리한다. 이렇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 문제들을 보면은 요 여러 가지 등기 관련 자료에서 뭐 하나를 바꾸죠. 뭐 예를 들어서 등기 필증으로 바꾸고 아니면 등기필 정보로 바꾸면서 틀렸다. 이거 문제 유형 아닙니다.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그냥 등기 관련 자료를 보고 정리한다. 이거는 굵직하게 읽으시는 거지 요구에서 무슨 서류 하나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여기 그 뒤에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모든 등기 관련 개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굵직하게 지적 공부의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한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나요? 이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는 지역은 어딘가요? 신규 등록 지역이요. 여기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 규정은 허점이 생긴 거죠. 신규 등록 지역을 커버할 수 없죠. 그래서 단서를 매달아놨죠. 자, 다만 신규 등록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소관청이 직접 조서해서 등록한다. 자, 직접 조서해서 등록하는 방법은요. 이제 신규 등록 신청하는 사람에게 등기부를 들고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뭘 들고 오라고 합니까? 아까 읽은 거요. 준공검사 확인증, 판결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이런 걸 들고 오라고 해서 직접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지역은 신규 등록 지역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 표현을 절대로 못 씁니다.
체크되셨죠? 요거 그 불법 통지와 소유자 이거 그 제목은 제가 만든 거니까요. 이건 의미 없습니다. 그 문제풀이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불법 통지니 뭐니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조문이 출제가 되면요. 정리할 수 없다. 없다를 뭘로 바꿉니까? 있다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분도 방법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요거 보십시오. 자, 굳이 이해한다면은 이겁니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정리할 수 없다를 있다로 바꾸면은 틀린다는 것만 체크하셔도요.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토지가 갑소유 토지인데요. 지적 공부에 갑이라고, 자, 그 다음에 지목은 전이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에는요. 역시 갑이라고, 지목은 전이라고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지목이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일치가 되는데 토지의 표시가 부합되지 않는 거죠. 지적 공부와 등기부에서. 이럴 때는요.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팔고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소 가서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이전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오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자, 등기 완료 통지를 해도요. 이 등기 완료 통지 내역에 따라 소관청은 지적 공부상의 소유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토지의 표시가 부합되지 않을 때는요. 자, 이 소유자를 정리하지 못하고요. 우선 토지의 표시가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먼저 통지를 해서 토지의 표시를 먼저 일치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들어오십시오. 자, 깁니다. 길지만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적 공부의 토지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 내역에 따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정리한 후 불법 통지한다. 이러면 그 점은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토지의 표시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 내역에 따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는 없으며 자, 그 토지의 표시가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먼저 통지하여야 한다라 해야지. 자, 이 조문을 제대로 읽은 거죠.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체크되셨죠? 자, 넘기겠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조문은 요 두 가지를 좀 잘 하시면 되고, 자, 지적정리 통지 시기 매년 나온 거 들어왔습니다. 이거 15일, 7일 이 지적법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숫자. 축척 변경에서 우리 아까 뭐 3분의 2, 6개월, 뭐 한 달 여러 가지 숫자를 봤지만은 그 숫자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숫자입니다. 매년 나오거든요. 자, 이 토지가요.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지적공부에 지적정리를 하였다. 이렇게요. 자, 지적정리를 했습니다. 잘못 썼네요. 자, 지적정리. 자, 되셨죠? 자, 지적정리를 했는데 이 지적정리를 하고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해보죠. 지적정리하고 변경등기가 필요 없을 때는 그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요? 7일 안에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정리하고 변경등기가 필요할 때는 등기소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통지한다. 되셨나요? 예. 제가 혼자 뭐 하는 거야? 이러시는 분은 요 통지식이 있죠. 자, 요거 꼭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다시 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여기서 연습할게요. 지적 정리를 하면은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는데 지적 정리하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안에 통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 정리하고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통지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요 날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약간 까다로운 기출문제에서는 요 기산일도 바꾸는 거 우리 확인해 봤죠? 기산일도 바꿉니다. 이거를 뭐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 이렇게 지적 정리를 완료한 날 해서 이상한 기산일을 막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일이든 7일이든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할 때는요. 일간신문 시군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도달된 것으로 보겠죠. 공시체고 하겠죠.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가볍게. 이거 옛날에 시군고 홍보 이걸 갖다가 시도 게시판 이렇게 바꿔서 출제한 적은 있지만은 그거 이제 또 안 나온다 그랬죠. 이게 그때는 시도 게시판에서 시군고 공보로 개정된 해여서 이것도 개정이랍시고 출제가 된 거지, 지금은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음면으로 바꾸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요거 기억 니은 조문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측량 기간이요. 네, 요 측량 기간, 여기부터는요, 자, 21번 테마부터는 조금 남았거든요. 좀 쉬었다가요. 조금 쉬었다가 이 부분, 뒷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평일이고요. 평일이고, 또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시작된 특강이고, 좀 피곤한 때입니다. 그죠? 피곤한 때인데, 저는 요 특강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 인터넷을 통한 이제 라이브 특강이어서 이 자칫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게 다 규정한 시간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요 지적법 쪽은요, 자, 이 특강으로도 충분히 자, 이 한 과목을 자,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특강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점검해 보시면은요, 지적법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법은 오늘 시간 관계상 진행을 못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일에 이 특강이 진행이 될 때, 자, 등기법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때 9월 2일 날 업로드가 되니까 등기법은 그쪽으로 미루겠습니다. 저기 한 5분,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이 뒷부분 이거요, 잠깐 보십시오. 측량 기간, 측량 성과 검사, 얘가요, 화면 하나하나마다 다 출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힘드셔도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쉬겠습니다.